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장지훈입니다. 자, 중졸 검정고시 보고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검정고시 이번에 난이도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조금 생소했던 것들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훈련을 열심히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던 게 뒤에 비문학 지문 두 개가 여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지문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풀이 때 어땠는지를 좀 볼 거고요. 혹시나 내가 이제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되니까 오늘 해설 영상 열심히 보시고, 또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하셨더라도 고졸검정고시 보셔야 되니까 사실 이게 다 연장이 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그 시험의 판세를 먼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으면서 중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점수는 여러분 72점에서 76점 정도로 이제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하 수준으로 조금 쉬웠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보긴 좀 어렵고, 장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 현대 시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의 시가 나왔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한 번도 안 봤던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고,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고전 소설 같은 경우 심청전 출제가 되었고, 뭐 심청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생소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민지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이제 우회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수철아, 좀 덥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창문 10개. 그러니까 이제 덥지 않니?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정말 더운지 안 더운지 물어보는 걸 더 넘어서서 창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라는 어떤 그런 말을 조금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요청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말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 창문을 10개가 됐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결과가 된 거예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2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나를 주어로 한다, 이것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나를 주어로 한다. 그럼 내가 주어가 되는 거, 나는 속상해. 이 속상한 감정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3번에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장 성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먹었다, 드렸다. 이거 다 서술어죠. 그죠? 서술어, 서술어. 그러면은 뭐를 먹었고 뭐를 드렸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뭐를에 해당하는 게 대상되는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를 먹었고 뭐를 드렸는지, 즉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4번에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기억이 뭐냐면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거.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은 실제 표기랑 소리랑 다른 걸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닌 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표기랑 소리랑 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뭐예요? 음절의 받침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 몇 가지? 7가지. 그게 뭐였죠? 가나, 다라, 말봉이. 그죠?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알려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7가지 자음만 받침 자리에서 발음이 되고, 이 7가지 자음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7가지로 바꿔서 발음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번을 보시면 꽃이에요. 1번이 꽃인데, 얘를 보시면 치읓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쓰기는 치읓으로 썼지만 얘네들로 바꿔서 발음이 되죠. 그래서 뭘로 바꿔?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받침 자리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고 얘가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야 돼. 이대로 소리가 안 나니까. 이대로 소리가 안 나니까. 어떻게 나니까? 디귿으로 소리가 나니까. 자, 5번. 밑줄 친 단어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읽었다, 달린다,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다로 끝났으니까 품사가 뭡니까? 용언이죠. 용언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뭐랑 뭐가 있어? 동사랑 형용사 있죠. 자, 그런데 동사는 용언 중에서도 어떤 말이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 형용사는 어떤 말? 성질이나 상태 나타내는 말이죠. 성질, 상태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읽었다, 달린다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결국엔 동사야. 동사. 그러면은 이 동사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 그죠? 나는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강아지는 빨리 달리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뭐 해주는 거예요? 서술해 주는 거죠. 그죠? 행동을 서술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지.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백을 뜻하는 온이나 천을 뜻하는 즈음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건 이거 언제적 얘기? 과거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거 뭐겠어? 역사성이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 자음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나와 있죠. 이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입니다. 이거 어차피 나왔던 거잖아. 그죠?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2번이나 다뤘어요. 그죠? 뭐야? 입술 소리죠.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입안이나 코 안에 울리면서 나는 울림소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울림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얘네가 울림소리예요. 근데 나머지 비읍, 쌍비읍, 피읍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가 아니라 안 울림소리여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3번에 혀 끝이 윗니에 잇몸에 닿으면서 하는 잇몸소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잇몸소리가 아니라 브 하게 되면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입술로 만들어진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4번에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서 숨이 거세게 나는 거센 소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예사소리, 얘가 거센소리, 얘가 된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비읍이 예사소리, 쌍비읍이 된소리, 피읍이 거센소리예요. 그러면 저기는 거센소리가 피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미음이나 비읍이나 쌍비읍 같은 경우에는 거센소리가 아니겠죠. 그럼 얘도 아닌 거죠.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자, 8번에 기억에 해당하는 자음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기본 글자가 되겠죠. 기본 글자 두 문자 강남, 머슴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정답 2번이죠. 자, 이게 이제 기본자죠. 기본자. 기본. 근데 여기서 이제 글자를 더 파생시켜 나갔어요. 왜냐면 얘네만으로는 세상 만물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획을 더했다 해서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가획자죠. 그래서 기억에 이제 가운데 획을 그어서 키읔이 되고 니은에 획 그어서 디귿. 그 다음에 티읕. 그 다음에 비읍, 피읍. 그 다음에 시옷의 위에 획 그어서 지읒. 지읒의 위에다 획 그어서 치읒. 그 다음에 이응의 위에다 획 그어서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이 됐죠. 얘가 가획자.
그 다음에 또 글자가 부족하니까 이채자 돌연변이 글자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꼭지 달아가지고 옛 니은, 그 다음에 여기 리을, 그 다음에 반침이란 글자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 자랑은 다른 아이여서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다음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런 거는 도덕 문제 풀듯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다 이제 보셨을 때 딱 보시면은 여러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사실에 근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야 되겠죠.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10번 다음 중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목이 뭐야? 자전거 탈 때 안전모를 쓰자라는 게 제목이죠. 그럼 이 안전모와 관련되지 않은 걸 고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유자전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목이 뭔데? 안전모인데. 그럼 여기 보시면 안전모, 안전모, 안전모. 나머지는 다 안전모에 대한 얘기인데 얘만 공유자전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정답은 니은 2번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자, 11번, 12번,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처음 보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점을 고르는 거죠.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 진도에 나온 소설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2번에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작품 밖 서술자니까 3인칭이네. 근데 3인칭 중에서도 관찰이 나왔죠.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우리 소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얘는 아니지. 그럼 3번에 작품 속 인물이 경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럼 얘는 1인칭 시점이죠. 다음에 얘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심리를 제시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바로 따옴표가 없는 부분, 그죠?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만 보면 되죠. 많이 올라갈 것도 없이 여기 보면 돼. 나는, 그죠? 1인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 3번 골라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죠? 12번 명선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그럼 볼게요. 금반지 밑줄 쳐볼게요. 금반지. 2번 숙부로부터 버림 숙부 밑줄. 3번에 위험천만한 고개장난 고개장난 밑줄. 4번 비행기를 병적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기역부터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6.25 전쟁의 폭력으로 죽어간 한 소녀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뭔가 이제 금반지 앞뒤를 봤을 때 그게 이제 그 소녀를 뜻한다? 뭐 죽은 소녀를 뜻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에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자,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까 우리 6.25 전쟁 배경으로 한다는 거 나왔잖아. 그죠? 인민군은 그러면 그 죽어가는 소녀는 아니겠지.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난 남쪽으로 피랑 갔던 명선인의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아까 숙부에 관련된 선택지가 있었죠. 잘 집중해야겠죠.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 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명선이는 숙부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숙부한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선택지 중에서 이 선택지 있었어. 숙부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럼 얘는 아닌 거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는 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야 되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 뭐였겠어? 전투기였겠지. 그죠?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어. 그 비행기가 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그 죽어가는 소녀는 아니겠죠.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경량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순 꽃이었다. 그러니까 그 명선이라는 아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졌다. 그러니까 즉 이 명선이라는 소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쥐바라순 꽃이었는데 이 쥐바라순 꽃이 어떻게 됐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라졌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소녀, 죽어간 소녀, 쥐바라순 꽃이겠죠. 정답 리을 골라주면 되겠죠. 4번 골라주시면 돼요. 14, 15,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윤동주와 관련된 시였고요. 여러분 제가 맞췄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광복절이잖아요. 그죠? 광복절이 뭡니까? 일본한테서 우리가 독립한 날이죠. 그 식민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의 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윤동주 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1번에 색채 대비 한번 묻혀볼게요. 색채 대비. 2번에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이거 소리 흉내내는 말 뭐죠? 의, 성어.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다. 반복의 동그라미. 4번 후각적 심상을 통해 라고 나와있죠. 후각적 심상. 냄새 맡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자, 15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참고할 때 기억부터 리을 중 내의, 내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대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시에서 길이 인생을 상징한다고 보면 내는 인생에서 극복해야 할 시련이나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를 얘기하는 거, 시내물 할 때 내천.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나 장애물을 뜻한다. 16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내를 건너서, 그러니까 즉 장애물을 건너서, 시련을 건너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숲으로. 그러니까 이 내를, 이 장애물을 건너서 어디로 간다? 숲으로 간다. 고개를 넘어서 어디로 간다? 마을을 간다. 그러니까 내는 장애물. 그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넘어서 숲으로 가고 고개를 넘어서 얘도 장애물이겠죠. 그죠? 같은 선상에 있네. 그래서 이 내랑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내랑 가장 유사한 거 2번이죠. 네, 보겠습니다. 계속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모모로 반복되네요. 그죠? 네, 반복되니까 우리 반복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길 반복되잖아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새로운 길, 그죠? 새로운 길 반복되네요. 그죠?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억이거든요. 이게 A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3번 골랐고 얘 한번 볼게요. 계절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에 드러낸다. 뭔가 이제 뭐 내 천을 시내를 건넌다, 뭐 고개를 넘는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계절이 변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이번에 대상을 의인화했다. 뭐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지는 않았죠. 3번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상실감. 뭐 그냥 뭐 내 천을 건넌다, 고개를 건넌다고 했지 어떤 뭔가를 잃어버린 감정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4번에 공간 이동. 얘가 맞겠죠. 내를 건너서 어디로? 뭐 숲으로 가고, 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고,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공간이 이동되잖아요, 그죠? 이게 공간이 이동되잖아, 그죠? 그래서 공간 이동이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17, 18,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심청전이고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지문은 뭐 여러분 그리고 심청전 다 알잖아요. 효녀 심청,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효사상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딸의 지극한 효심을 볼 수가 있는 소설이죠.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8번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심청이의 심리와 거리가 먼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밑 보시면 걱정하고 긴장하고 불안하는 건 하나의 어떤 세트로 볼 수가 있지만 분노한다는 건 나머지 세 개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19번에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 새벽배를 함지에다 머물게 하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지에다 메어두면 가련하신 우리 아버지 좀 더 모셔보려마는 날이 가고 달이 가니 뉘라서 막을 수냐 애고애고 서른지고 천지가 사정없어 이윽고 다기우니 심청이 할 일 없어 다가다가 우지 마라 제발 덕분에 우지 마라 반야 진관에서 다구름 기다리던 맹상군이 아니로다.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죽기는 섭잖아도 의지 없는 우리 아버지 어찌 잊고 가잔 말이냐.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이 오니 수위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고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여보시오 선인네들 그러니까 뱃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선은 배선자.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지레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여쭙고 떠나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뱃사람들이 그리 하시지요.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잖아, 그죠? 하였다.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만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조에 넣어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버지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가 아니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란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장승상 댁에서 가마 태워 갈란가 보다. 심청이는 저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기를 그 꿈 참 좋습니다. 하고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태워드린 뒤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죽을 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물렸다. 그런 뒤에 심청이 사당에 하직하라고 들어갈 때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러면 아버지는 끝까지 심청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신봉사가 딸의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죠? 반찬이 좋다 이러고 있잖아. 그죠? 이번에 뱃사람 기다리게 하는 심청의 태도가 무례해. 그렇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 뱃사람들이 들어줬죠? 그렇게 하시지요. 그죠?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죠? 뭐 희망찬 느낌 이거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죠?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죠. 자, 20번, 21번,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글이었고요. 요거 이제 처음 보는 글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20번에 윗글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된 예가 아닌 것은 그럼 예시가 적용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시가 적용되는 부분과 이제 매칭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갈 거고요. 21번에 기억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그러면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기억 부분, 표식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설계 간단하게 했고요. 22번에 가에 들어갈 원칙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고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쭉 나오겠지만 대충 순서가 이제 가가 그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순서대로 풀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디자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나와 있는 거네. 그럼 이 설명은 뭐다? 정의. 그죠? 그러면 말뜻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4번 중에 말뜻을 설명하고 있는 걸 같이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말뜻 설명하고 있는 거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정삼각형은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삼각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정의가 쓰였으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이제 제품을 설계하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데 이 디자인은 처음에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은 물론 공공시설 같은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신체, 인종, 종교, 문화 차이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동등한 기회의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 그러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누구라도 차별받는 느낌이 없어야 돼. 맞죠?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은 힘이 없으니까. 그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잘못 다루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우면 장애가 든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노인들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잖아. 그럼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설명 방법 이거 아까 했었고 이것도 했었고 그죠? 자, 그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된 예가 아닌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나오는 소리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긴 막대 모양의 문손잡이 그죠? 긴 문손잡이 그 다음에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나오는 소리
횡단보도에서 나오는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 되죠. 건물 출입구의 계단 이거 안 나왔잖아. 지하철 엘리베이터 나왔네요. 그죠? 횡단보도 신호등 소리 나왔네요. 긴막대 모양의 문손잡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답은 1번 안 나왔으니까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23, 24, 25번 풀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이게 여러분, 글의 내용이 이제 과학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지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라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거를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언어적으로만 볼 거예요. 자, 2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멸균한 육즙에서는 발효가 일어난다. 자, 멸균한 육즙이라는 말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2번 미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무생물로부터 밑줄. 자연적으로 밑줄. 3번 프톨레마이오노스는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생각했다. 우주의 중심이 태양 밑줄. 4번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 밑줄. 같은 속도로 자유낙하. 밑줄. 24번 요거는 이제 앞뒤 문장의 문맥을 보고 늙어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앞뒤 문장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억부터 리을 중에 나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아닌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보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지문은 과학 지문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지문은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지? 과학적으로 풀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풀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언어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 핵심 어들을 밑줄을 친 다음에 내가 밑줄 치고 설계했던 그 부분이 내가 읽었던 이 글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면 딱 멈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칭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풀어놓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 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글이 나올지를 몰라서 당연히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공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 그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야 이제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막 이해하려고 이렇게 드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23, 24, 25번이죠. 문제 푸는데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렇게 풀면. 결국에는 그래 놓고선 다 찍어 놓고서는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지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명확하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계속 봤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밑줄 치라고 했던 부분들 딱딱딱딱 밑줄 쳤잖아, 그죠? 그러면 그 밑줄 친 거를 보고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밑줄을 쳐놨으면 얘네가 언급될 때 딱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줄 친 것도 필요 없고 그 표시된 그 부분의 앞뒤만 보면 되고 얘도 이 표시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랑 얘는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출제자가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23번 문제 푸는데 집중을 했다가 얘네가 나오면 그때서야 얘네를 보면 되는 거지. 막 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엄청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에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라고 나와 있죠. 파스테르가 어떻게 했대요? 권위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의 앞뒤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 어떤 믿음? 이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이 다른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뭘로?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미생물 저절로 발생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누구나 다 믿었다는 거야. 권위 있는 학자들마저도 다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학설로까지 굳혀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스테르라는 애는 그러한 권위에는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론을 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학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반론을 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이랑 뒤가 반대가 되네? 그럼 반대가 되니까 뭘 골라야 돼? 역접 골라야 되네요. 역접은 뭐가 있었지?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그러나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1번 그냥 골랐잖아. 그죠? 네. 간단하게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반론을 폈습니다.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 그러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기존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말했던 그 권위에 반론을 폈던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반론을 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서 노를 외친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랬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지요.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얘기잖아.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스테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볼게요.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어떤 거다? 통설이다. 그렇죠. 통용되는 학설이다 라는 거죠. 그럼 모두가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친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예스를 외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론을 펼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그 반론이 아니니까 니은이 정답이겠죠. 한번 볼까? 거짓말인지 한번 볼까요? 갈릴레이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런 주장에 의문을 품었다. 즉 반론을 했다는 거죠. 누구처럼? 파스테르처럼.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디귿의 갈릴레이도 얘랑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 번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뒤에 볼게요.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 아까 나와 있었죠. 그죠? 얘가 정답이네. 정답 4번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뭘 품었다는 거야? 의심을 품었다. 즉 반론을 제기했다는 거지. 그러면 누구도 코페르니쿠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통설에 의문을 품고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홀로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 급류에 휩쓸려서 여론에 휩싸여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신을 잃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스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용기가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한 번쯤은 그 사안을 제대로 돌아보고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기억이나 디귿이나 리을은 다 그렇게 했는데 니은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자체가 통설이었기 때문에 여기랑은 맥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25번에는 정답 아리스토텔레스 2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고요. 여러분 그 검정고시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졸 검정고시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또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국어를 미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과목인 건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질문을 다 답변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대충대충 할 수가 없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차피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이 국어가 뭐 선택 과목이 아니라 지금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죠? 국어는 필수 과목이고 또 1교시에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좀 제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에 붙을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리고 못 붙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못 붙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열심히 시도를 하면 또 언젠가는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번에 실패한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올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여러분 검정고시 또 이제 보셔야 되니까 조금 더 분발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체력 떨어지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뵐 수 있으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